누가 잡아줬겠습니까? 그대는 선물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슨 뭐 딸기를 엎어도 그대는 살짝 밀어도 그대는 선물 무조건. 너무 안녕하십니까. 주변에 지금 보도블록 지금 공사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대신 정주행 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재밌게 봤지만 다시 정주행할 수는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 꽃보다 남자. 또 뭐였죠? 샘순이가 있었고요. 아 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프리스. 맞아. 이번에는 제가 그 선지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댓글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많이 쓸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선지 없고 튀어 얘기를 하는데 난 내가 그 드라마를 안 봐서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 드라마를 내가 다 볼 시간도 없어. 근데 그 드라마가 뭔지는 알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회 정도는 친구들하고 같이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요 리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선재가 누구냐고 도대체. 제가 엔딩 빼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이 드라마는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등장인물 류선재. 아 류씨예요? 네, 류선재. 그리고 여사 주인공 이름 뭐냐? 예서.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임소리입니다. 어머머머머.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남의 입에서 소리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들은 한 주간이었다. 기본적으로 류선재는 지금 현재 2023 현재 존나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연기면 연기, 뭐 영화면 영화, 뭐 노래면 노래. 뭐 말하자면 지금 우리 배우로 뭐 하자면 뭐 수지 정도 되겠죠? 진짜 최고의 탑스타예요. 막 콘서트도 뭐 아이유 정도 되겠다. 수지 아이유. 막 콘서트 하면은 막 말도 안 되고 거기 한국에 있는 콘서트장인데 5만 명 수용된 것 같아. 임영웅보다 티켓 파워가 더 좋아. 더 좋아. 그 밴드 출신. 얘는 이클립스라는 밴드 보컬이고요. 임솔은 데뷔 때부터 팬이에요. 아 팬. 완전 골수 팬이에요. 예. 지금 현재 얘네들은 34살로 동갑이에요. 어머머머머. 소리가 류선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소리가 19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와요. 대학을 가기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날이 너무 좋아.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는 날이 너무 좋아서 죽고 싶은 거죠. 너무 오래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맨날 울고 있어. 막 커튼 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날 병원 병실하니까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띠롱띠롱 엄마는 어디 갔고 띠롱띠롱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류선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걔가 이제 신인 때 라디오를 나가가지고 아무한테나 번호를 전화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저 류선재인데요 저 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안다 그러면 정답이겠죠? 근데 얘는 지금 흑화된 소리예요. 흑화솔. 마음에 다 안 들어. 그래서 해가지고 누군데요? 모르는데요? 어쩌라고요?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릅니다 할 때 실패 땡이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화를 돋군 게 이제 그 DJ가 어떻게든 분위기 살려보려고 선물 받고 가셔야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운동하시라고 러닝화 보내드립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폭발한 거죠. 그럼 당신들이 나 걷게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막 너무 열받아서 전화기 던져버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전화를 끊지 않고 이 선재가 듣고 있냐고. 오늘 날이 좋아서 하루만 더 살아달라. 누군가는 네가 지금 살아있어줘서 고마울 거다. 네가 지금 있어줘서 고마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리가 마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착실하게 살아요. 34살이 될 때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삽니다. 우리 그 소리는 지금도 이제 등신대 있고 막 류선재 뭐 시계도 샀어. 막 300만 원 주고. 옛날에 쓰던 시계를 300만 원 주고 막 그 경매 있잖아. 팬 경매. 이런 데서 사고 막 그 정도로 골수가 팬이에요. 근데 당연하죠. 소리는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니까 선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이클립스 콘서트 날이에요. 콘서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소리는 처음으로 직관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런 날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날. 소리한테 세상이 억까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력서를 넣었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화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게 지금 보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콘서트까지 2-3시간 남았으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갔어.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돌아왔어. 콘서트장에 돌아와서
이제 근데 막 줄 마감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요? 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직원이 그럼 티켓 있으시면 들어 보내줄게요 했는데 티켓도 잃어버린 거야. 그 버스 안에서.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콘서트장 밖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혼자 이렇게 막 즐겨. 불쌍해. 그대는 선물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그 노래야, 맨날 부르는 게? 아, 그대는 선물입니다. 나 임영웅 노래인 줄 알았어. 이제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강다리를 혼자 이제 휠체어로 이렇게 막 가요. 집에 가요. 막 눈도 와. 추워 뒤져. 막 코가 빨개. 그랬는데 중간에 한강다리 중간에서 휠체어가 멈춘 거예요. 왜요? 배터리가 다 돼서요. 오 마이 굿니스. 세상이 제가 존나 억까는 거지. 그래서 하루 종일 참았는데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오늘. 세상이 나를 억까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벤이 지나가죠. 벤이 지나가더니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더니 그대는 선물입니다. 류선재가 내리는 거예요. 팬인 걸 알아봤나 보죠? 머리띠를 쓰고 있었거든요. 선재였고 그 닉네임이에요. 선재였고 티어가 이제 우산을 씌워주면서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휠체어가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거죠.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네. 근데 왜 울지? 나 놀린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제가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보여요 이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데려다 줄까요? 이래고 고장이 났으니까 데려다 줄까요?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이제 민지가 차를 끌고 소리를 데리러 오죠. 그렇게 해서 헤어져요. 너무 좋은 기억이잖아요. 최애가 나한테 막 와가지고 우산도 씌워주고 막 말도 걸어주고 데려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막 사탕도 줬어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사탕도 주고 막 그랬어요. 막 최고의 하루잖아요.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가요. 그날 자정에 속보가 뜹니다. 류선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날. 왜? 우울증을 가서 앓고 있었거든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병원에 가려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걸 차고 나와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근데 막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차고 가고 있던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뭐냐면 그 아까 300만 원짜리 그 굿즈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 뭐 찾으러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슬퍼 죽죠. 막 자기는 좀 움직일 수도 없어. 왜냐면 넘어졌고 선재는 죽었다 그러고 막 고통스러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선재 시계가 갑자기 빛이 나더니 땡땡이라고 떠요. 자정에 뭐 딱 눌렀더니 막 물방울이 막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갑자기 소리가 교실에서 눈을 뜹니다. 타임슬립을 한 거예요. 타임슬립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선재가 죽은 날 자정에 갑자기 선재의 물건을 통해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19살 때로 갑니다. 19살 때는 선재가 데뷔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고 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다 있는 상태로 19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19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다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아하. 사고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근데 선재는 데뷔 전에 뭘 하다 되냐면 수영 선수였어요. 최애 이력을 다 갖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 옆 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선진 학교로 그냥 달려갔어. 옆에 선재는 학교로 달려갔어. 그랬더니 이제 또 그 학교 수영장에서 선재가 이제 그 비공개 시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박태환이랑. 리얼 박태환? 예. 막 딱 수영장에 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선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냅다 뭐 사람들 저보다 박태환한테 달려오는 줄 알고 막아! 저 사람 막아! 이러는데 박태환이 쌩 지나간 다음에 류선재한테 탁 안깁니다. 근데 막 류선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빨가벗고 수영복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안겼다라고 생각해서 치안이지요. 치안이지 않습니까? 어때서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알지도 못한 애가 자꾸 아는 척하고 나만 보면 울어. 그런 나날들이 흘러갑니다. 너랑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할 것 같아? 내 최애가 죽었어 현실에서는. 근데 내가 과거로 돌아왔어. 그럼 넌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저 앞에 가서 까대기를 치지 않을까요? 왜요? 에? 왜요? 잘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살리고 싶지 않아? 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살려야지. 내가 살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소리는. 그래서 뭔가 그 수영을 하고 있는 걸 가만 보니 옛날에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막 옛날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수영 대회에서 부상을 입어서 은퇴를 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가수가 됐지만 근데 소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가 그때부터 우울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 이뤘으니까. 훌륭한 가수가 됐지만 이때부터 우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상을 입게 된 수영 대회를 못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온갖 말을 다 해요. 너 저거 나가면 다친다. 근데 미래는 말할 수 없죠. 미래를 말하면 시간이 멈추거든요.
말하자면 원빈 이나영 결혼한다 이러면 시간이 멈춰요. 미래는 스포할 수가 없어요. 강민지 50만 유튜버 된다. 그거 시간이 멈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뭐 살리려고 하는데 뭐 씨알이 먹히나요? 모르는 소녀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씨알이 먹히겠냐고요. 존나 열심히 하고 싶죠 그냥. 그 지금 선재를 살리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막 1화 2화 끝날 때도 마지막에 보면은 1화에도 그냥 선재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1화 엔딩 때 보면은 죽었던 자리, 막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죽었던 자리에 갑자기 그냥 만약에 폰이랑 뭐 잔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소리랑 선재가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이 갑자기 싹 생겨. 그러니까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화 마지막에 선재 서사가 조금 풀리거든요. 선재의 과거 이야기가 보여요. 선재의 과거가 풀리는데 알고 보니까 선재는 원래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는 그 아예 선재를 모르던 존재였잖아요. 선재에 대해서. 그 라디오에서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은 앞집 살았거든요. 그래? 여기가 소리네 집이고 여기가 선재네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택배가 잘못 와가지고 택배를 이 앞에 놔주려고 이렇게 비 오던 날에 비를 맞고 이렇게 앞에 놔주려고 하고 있는데 소리가 택배 아저씨인 줄 알고 선재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햇살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사탕도 하나 쥐어주고 감사하다. 똑같네. 그게 이제 선재한테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아하, 소리가 서사군요. 첫사랑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뒤로 혼자 짝사랑을 했는데 소리는 전혀 몰랐고요. 아하. 선재 혼자 짝사랑 계속 했습니다. 34살에 소리가 줬던 사탕도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고 사탕 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19살 때 소리가 선재한테 줬던 사탕이기 때문에 그 사탕을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선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판타지죠. 어떻게 15년을 짝사랑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 판타지긴 하지만 드라마니까 넘어갑시다. 나 15년 전에 뭐 있지? 그래서 제가 맨날 부르는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이제 그 선재의 자작곡이거든요. 소나기라는 노래인데 소나기 오는 날에 둘을 만났죠. 그래서 나 우산 씌워주고 달려온 너는 그대는 선물입니다 인 거죠. 잘한다. 하늘이 내려준 이건 거죠. 그 소나기도 알고 가야 됩니다. 선재의 자작곡. 근데 이거는 소리에 대해서 쓴 거죠. 근데 소리는 몰랐죠? 뭐 우리는 서로 알던 사이인 것도 몰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1화 엔딩 이제 그 한강다리에 섰을 때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거는 자기 팬이 서 있어서 선 게 아니라 자기 첫사랑이 서 있어서 선 거예요. 그럼 걔는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죠. 근데 소리는 못 알아보죠. 모르니까. 팬이에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만 기억하는 거죠. 소리를. 지금까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점점 풀리게 됩니다. 갑자기 좀 약간 여추반 느낌이 나는데.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이야기가 풀리거든요. 자, 소리가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집 정류장을 놓칩니다. 그래서 깨웠을 때 내렸는데 종점에 내리게 된 거예요. 저수지. 지금 19이에요? 19이. 막 수상한 택시가 막 짤그락짤그락. 지금부터 그 키링남이라고 부를게요. 방울소리가 나는 키링을 달고 다니는 택시 기사가 있거든요. 존나 수상한 택시 기사. 택시 기사가 소리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접근하려던 차에 더 이상한 아저씨가 접근을 해가지고 저수지 위에서 실랑이를 하게 돼요. 선재가 그걸 보고 따라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막 소라! 이러면서 그 지금 식구 소를 구하러 가는데 그 순간 과거의 장면과 디졸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얘는 나를 구하러 와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소리가 저수지로 빠졌어요. 근데 선재가 퐁 해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구해주는데 그 장면도 내가 어디서 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9살 소리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구해준 사람이 선재였던 거예요. 선재였어요, 선재.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그게 떠올리면서 이제 구해줬는데 뭐 괜찮냐고 물어봐, 선재가. 근데 소리가 그 순간에 얘가 옛날에 나 구해줬었던 게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리고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도 나한테 말도 안 해줘. 지금까지도 몰라요. 자기 사고가 났던 날의 진실을 누가 날 구해줬고 뭐 어떤 사건이 휘말렸고 이걸 몰라요.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둘러댔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하나씩 풀려 나가는데 과거 이제 시점이 또 풀리는데 선재가 과거에서도 소리를 구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리는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 이 상황이. 그래서 밖에서 선재가 이렇게 구해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병실 안에서 막 나 왜 구했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나 왜 구했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어. 나 왜 나를 살려서 나를 이 고통 속에 살게 하느냐. 그런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시청자들이 볼 때 우울의 시작은 그때였던 거죠.
자기가 소리를 구하지 못해서인 것 같다. 정말로 간발의 차? 간발의 차로 못 구했거든. 근데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 죄책감이 됐던 거예요, 선재한테는. 이 저수지 사건으로 우리 이 키링남, 이 뭔가 빌런의 냄새가 나는 택시기사 키링남의 존재를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가 어떻게 풀릴까? 소리는 어떻게 기억을 해낼까? 근데 막 이러다가 막 아까 시계에서 3띵띵 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횟수예요. 네? 그러다가 막 소리가 뭐 어찌어찌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선재랑 이렇게 둘이 있게 돼. 둘이 있게 되는데 막 고백을 해요. 막 선재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고 뽀뽀도 했거든요. 근데 소리는 기억이 안 나죠. 취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또 이제 MP3에 녹음이 됐어요. 미자들이 술 마셨어요? 혼자 마셨어요. 어찌어찌. 네네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등굣길에 노래를 듣다 보니까 녹음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까지가 있으면 고백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기 직전에 누가 말을 걸어. 그래서 이어폰을 띡 빼줘. 그랬더니 이제 태성이라는 녀석이 그때 약간 얼짱, 일진짱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때 소리는 얘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갑자기 임솔한테 너 나랑 사귈래?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34살 소리면은 미쳤냐?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에 소리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현실로. 왜? 모르겠어요. 19소리가 띠렁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재는 사실 어제 나랑 얘랑 뽀뽀했으니까 얘랑 나랑 이제 사귀겠지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얘는 지금 19소리가 나버렸으니까 좋아.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얘랑 사귀게 돼요. 선재는 상처를 받았죠. 아무튼 간에. 네. 그래가지고 선재가 막 아는 척하면 너 뭐 아는 척하지 말라고 뭐 변태라고 막 치고 난리가 나. 왜냐면 기억 없잖아요. 소리는. 그래가지고 다시 34살로 왔어요. 보는 사람들 애가 타겠어요? 예. 알고 보니까 자정에만 이 시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죠. 기회가 2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삑 해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열흘이 지나 있어요. 다시 19로 왔을 때는. 그 사이에 뭐 많은 게 진행됐죠. 얘는 뭐 태성이랑 사귀고 있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된 거죠. 이때 때도 막 너무 잘해주고 싶고 막 온갖 거 다 해주고 막 어깨 부상 당해가지고 동네에 막 그 병실에 막 온갖 조공 우리 선재 잘 부탁드려요. 막 빵이며 뭐 도시락이며 막 다 달라빠지다가 갑자기 다음날 띡 되니까 다른 놈들랑 사귀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얘기 좀 해 이러면 말 걸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면이가 됩니다. 근데 다시 소리가 탁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잘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말이 안 돼. 너 왜 나한테 왜 또 이래?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선재는 소리가 첫사랑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풀어주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치, 받아들여야지. 드라마로 보시고요. 이제 소리는 어떻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냐면 선재한테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에 관한 뭐 책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타임캡슐을 선물하는 거예요. 타임캡슐. 우리가 이 타임캡슐을 지금 여기다가 묻어놓고 2024년 1월 1일에 여기로 오자. 이걸 파러 오자. 왜냐면 2024년 1월 1일을 맞이 못하고 선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살아라. 이때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이따 만나자. 이런 의미로 이거 타임캡슐을 같이 심게 돼요. 그러니까 9월 1일이 됐어요. 이제 소리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나갔다가 사고 당한 줄 아니까. 안 나가려고 하다가 뭐 선재랑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택시를 마주쳐요. 그 택시는 이 키링남을 끌고 있는 택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요. 그리고 소리가 거기서 사라졌어요. 납치된 거죠. 과거랑 똑같이. 근데 이제 과거의 기억이 있으니까 차에 이제 그 키링을 그 차키를 뽑아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달려와요. 이제 차 없으면 못 쫓아오겠지 하면서 막 길도 몰라 뭐 저수지 어딘 것 같아. 막 도망 나오는데 세컨카가 있었던 거죠. 트럭을 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과거에는 그 택시에서 도망을 치다가 선재가 구하러 와요. 그 다리 위에서 선재가 구하러 왔는데 소리가 막 도망치다가 선재를 보고 뭘 아는 애는 아니지만 누가 나를 구하러 왔다는 생각에 힘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이 느려지는 순간 차가 걔를 들이박은 거거든요. 소리를 들이박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저수지에서 구해서 건져 올렸는데 왜 나 살렸냐 이렇게 된 거고, 현재는 이제 결국 어쨌든 선재랑 경찰 아저씨가 구하러 와가지고 그날 이제 살게 돼요.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제 2023년 한 오전 11시 곧 있으면 약속인 거예요. 갔는데 타임캡슐 심었던 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터가 15년이 지났잖아요. 재건축을 해버렸나? 그래서 없어졌어. 네. 그래서 어떡하지? 뭐 한강으로 갔는데도 못 만났어. 뭐 엇갈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선재가. 15년 동안 뭐 기억을 할까 봐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걔들이 만나게 됐냐면 일이 많거든요.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뭐 어쨌든 만났어.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같은 업계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PD가 된 거예요. 임솔 PD. 그래서 그 명함을 어쨌든 주고 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선재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랑 똑같이 그 다리 위에.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고. 네. 그래서 결론만 말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나 너 좋아했었어. 이러면서 막 둘이 막 고백을 하고 결국엔 fall in love 하게 된 거예요. 현지에서요? 마음을, 예, 34살에서 마음을 하긴 했어요. 해가지고 둘이 한 하루 정도, 만 하루 정도 막 연애를 합니다. 뽀뽀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뭐 뽀뽀도 하고 막. 근데 그날 밤에 선재가 죽습니다. 왜요? 이번에는 어떻게 죽었느냐. 과거 이 키링남 있죠. 키링남이 선재가 있는 숙소로 들어와서 죽였어요. 일이 어떻게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류선재를 왜 죽이게 됐냐면 소리가 이렇게 그때 돌아왔잖아요. 류선재가 얘를 끝까지 잡아가지고 깜빡에 넣었거든. 소리에 해코지 할라 했으니까 깜빡에 넣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출소하자마자 선재를 죽인 거예요. 또 이 대한민국 법이. 선재가 죽었어요. 다시 살려야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20살에서 눈을 뜹니다. 20살에 눈을 뜨니까 어디냐? 무슨 학교 그 동상 있잖아요. 말하자면 무슨 동상, 장군 동상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야, 얘가. 왜 거기 올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술 먹고? 모르겠어요. 근데 눈동에 거긴 거야. 근데 이제 약간 균형 감각이 없어요. 우리 여자 주인공이. 하고 넘어지는 순간 누가 잡아줬겠습니까? 그대는 선물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슨 뭐 딸기를 엎어도 그대는 살짝 밀어도 그대는 선물 무조건 너무 클리셰예요. 그대는 선물 무조건 선물이에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뭐 냅다고 써야지 어떻게 선재가 와가지고 선물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살 과거가 바뀌었어요. 일단 소리가 대학에 왔죠. 원래는 사고가 나서 대학에 못 갔거든. 그리고 이 자식들이 고3 때 공부하는 거 한 개도 못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세대를 들어간 것 같아. 말하자면 내가 좀 치안하기에는 연세스트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재는 그래도 선출이니까 뭐 체교인지 뭐 체대인지 들어갔겠죠. 체교에 들어갔고 이제 소리는 뭐 신방인가? 둘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리는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나랑 엮이면 선재 뒤진다. 절대로 모른 척 해야지. 야, 비극 서사가 탁. 절대 아는 척 안 해야지. 이제 하도 이제 나 너랑 만나면 안 되고 막 너무 피하니까 선재가 이제 딱 눈치채고 혹시 내가 너 때문에 죽나? 혹시 너 구하다 죽나? 야, 그런 거라면 너 이제 나 좋아해라. 피하지 말고. 너 구하다 죽는 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좋아하자 해가지고 얘들이 20살 때 이제 연애라는 걸 합니다. 잠깐. 근데 여기가 선재였고 티어의 가장 노잼 구간. 그래요? 제 기준 9화부터 12화까지 여러분들 버리시면 됩니다. 아하.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 소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과거에 머물고 있는데 자꾸 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걔한테는 바뀐 미래가 자기한테는 과거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나랑 있다가 선재가 또 죽는 결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다가 그냥 자기가 과거에서 떠난 척하고 막 선재랑 멀어진 다음에 자기 혼자 그냥 당하려 그래요. 해결하려 그래요. 막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하려 그래. 근데 그게 맘처럼 안 되죠. 선재가 결국 달려와가지고 선재가 대신 죽어요. 저 키링남한테. 그 사고가 났어요. 선재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소리는 돌아왔어 현재로. 34살로 돌아왔어.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제작사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대표님이랑도 뭐 갈등을 겪으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 뭔 일임? 그럼 선재 어디 감? 그러니까 이클립스 멤버에서 선재는 빠져있고 미래는 바뀌었으니까. 막 선재가 하던 광고를 막 딴 멤버가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려던 찰나에 그 이제 선재가 죽었던 날에 보니까 선재 이렇게 팔목을 보니까 시간이 바뀌어있던 거죠. 뭔가 선재한테도 기회가 생겼나 보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리가 그걸 눌러요. 왜 자기는 기회가 없지만 선재 시계는 있잖아요. 눌러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이 이제 첫 만남 했을 때 있잖아요. 소나기 왔던 날 소리가 선재를 씌워주고 그때 선재가 소리한테 반했던 날 그날 그냥 선재 앞에 안 나타납니다. 아예 그냥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는 만나서도 안 됐고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선재 인생에서 그냥 말끔히 삭제가 되기를 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재는 소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소리 기억에만 뭐 뽀뽀했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이런 게 다 있지. 얘는 몰라. 이제 선재는 지금 그냥 평범한 배우가 됐어요. 톱배우. 이제 가수는 아니고요. 배우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안 엮이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드라마가 엮이죠. 어떻게 엮이냐면 얘가 시나리오를 써요. 소리가 시나리오는 자기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선지였고 티어를 소리가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얘한테 보내게 되는데 얘가 그걸 보고 빠져버린 거야.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러다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소리는 나 너랑 하기 싫다. 난 너 절대 죽어도 너랑 하기 싫다. 나 말띠 남자랑 안 맞는다. 계속 모른 척 하다가 지금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됐냐면 대관람차를 이제 소리가 혼자 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소리는 그냥 왔는데 선재는 촬영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행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대는 선물입니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내가 싫은 겁니까? 소리가. 근데 나랑 엮이면 당신이 죽일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순재가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래. 그 순간에 대관람차가 달칵거려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봐봐 대관람차에서 달칵거리면 너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둘이 가운데서 그대는 선물 타임을 하는 거야. 늘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14화까지 가요? 네. 아하. 지금 남아있는 엔딩에 뭐 예. 그래서 선재가 뭐 기억을 뭐 찾게 되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말이 좀 와리가리 했을 테고 드라마 요약하자면요 뭐 그대는 선물입니다고요. 그냥 뭐 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어떡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